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11장 천유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나안 40일 노정. 사지가 생지가 되고 생지가 신지 되게 하소서. 캄보디아는 운둔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캄보디아라고 하면 먼저 앙코르와트를 떠올립니다. 앙코르는 왕도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의미합니다. 이 유적지는 11세기 초 크메르족에 의해 건립된 사원으로 왕과 왕족이 사망했을 때 그가 믿던 신과 합일한다는 신앙적 풍속에 근거한 건축물입니다. 오랫동안 정글에 묵혀 있다가 1861년에야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운둔의 나라 캄보디아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서밋이 프놈펜 평화궁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민간 기구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특별히 환영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밋에 참가하는 54개국 대표자들이 동석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서밋의 목적과 캄보디아 역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서밋의 의의에 관해 연설을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내 연설에 한마음으로 동조하며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훈센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회담 후 훈센 총리와 나란히 입장한 가운데 역사적인 서밋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더불어 54개국 700여 명의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하늘 섭리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섭리의 종착점인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안착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서밋에 참석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가 모인 가운데 참 어머니의 평화 비전과 그 실천에 동참하겠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지지 의사를 프놈펜 선언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프놈펜에서 세계 정상들과 분친 캄보디아 부총리, 인놀라 내무부 서석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요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로운 나라 구축을 위한 청년 가정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킬링필드에 아픔이 있는 캄보디아의 사지가 생지가 되고 그 생지가 신지되는 오늘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대회를 위해 각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선한 백성들이 참혹한 피를 흘린 나라였습니다. 1975년 공산주의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몰살당했습니다. 그 킬링필드가 끝난 1979년으로부터 정확히 40년이 되는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독생 여인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지인 캄보디아를 신지로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의 캄보디아 방문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저 한 국가의 행사를 위한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과 당시 정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학살에 자행했던 20세 미만 청년 학생들의 영혼을 회원해야 했습니다. 나는 축도를 통해 먼저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회원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현재 청년들의 축복식을 통해 캄보디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축복한 것입니다. 나는 세계순회를 떠나기 전에 신안국 오지구와 사지구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순회 노정을 출발했기에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물론 참 아버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는 심정으로 정진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어머니이자 천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이기에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큰 어머니, 효정 문화의 태평양 문명권을 열다. 예부터 해양은 여성, 나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태평양은 큰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주고 또 주는 어머니의 심정인 효정 문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태평양 문명권은 섭리의 마지막 한때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까지 포함한 온전한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체화하는 문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시작되어 안착하기 위해서는 17억 인구에 달하는 중화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세계평화 화인연합을 중심으로 중화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대만에서 세계평화 화인연합 세계대회와 14,400명 화인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4,400명 화인 축복식은 하나의 가족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인연합회를 2017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당시 화교와 화해를 묶는 세계평화 화인연합을 창립했습니다. 화교란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해 살아가면서 본국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혈통적 중국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해란 중국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이민족을 뜻합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화인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화인들은 중국 본토의 경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평화 화인연합이 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창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개회식에는 300여 명의 화인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장보야 감찰원장은 참 어머님께서는 위하여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신 위대한 여성으로 우리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안착을 위한 섭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빼앗고 정복하는 이기적인 문명권이 아닙니다. 주고 또 주는 참사랑과 심정에 기반을 둔 효정 문화의 태평양 문명권을 만들고 안착시켜야 합니다. 태평양 문명은 인류 역사의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2017년 한국, 일본, 미국, 태국 등 국경을 넘나들며 수십만 명이 참석한 12번의 희망전진 대회를 통해 참사랑의 심정문화혁명인 태평양 문명권을 선포했습니다. 2018년 세네갈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서밋을 아시아 태평양 서밋으로 매듭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의 창립을 제안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세계평화 화인연합 세계대회에 이어 대만에서 효정 참사랑 가정 축복축제가 열렸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화인들로 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존경받는 류슈렌 전 부총통이 나를 소개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하늘을 중심에 둔 활동으로 인종, 국경, 문명을 넘어 우리는 이제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천일국의 미래는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참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해바라기, 효바라기가 기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만 2세들의 효정문화 공연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대만을 중심으로 중화권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임을 알고 이를 크게 축복했습니다.